마이클 조던은 198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브랜드를 결정하게 되자 조던은 에이전트 데이비드 포크에게 아디다스와의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조던은 어린 시절부터 아디다스를 선호했습니다. 대학팀에선 스폰서가 컨버스였기 때문에 컨버스를 신었고, 공식 경기를 제외하면 아디다스 농구화를 즐겨 신었을 만큼 아디다스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NBA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루키 조던에게 당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컨버스가 조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리그 탑급 선수만큼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루키였던 조던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조던은 다른 선수와는 차별된 특별한 대우가 없는지 물었고, 이에 컨버스는 응하지 않아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컨버스의 계약 조건은 좋았지만 본인 스스로 아디다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조던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디다스와의 계약이 어렵다고 느낀 데이비드 포크는 나이키에게 접근했습니다. 포크는 나이키에게 나이키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을 원하면 조던의 독자적인 라인을 생산하는 식으로 파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나이키 마케팅 담당자였던 소니 바카로도 동의하며 조던과 계약한다고 나이키를 설득했습니다. 나이키에게는 여유 자금이 50만 달러밖에 없었지만 바카로는 이 금액 모두 조던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이키도 고민 끝에 동의하였고, 데이비드 포크는 조던에게 나이키와의 계약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아디다스에 대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까지 나섰고, 나이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라고 말하며 조던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나이키 미팅에 참여하게 된 조던은 3가지 조건을 받았습니다. 첫째, 나이키는 조던에게 50만 달러의 규모를 5년간 지원한다. 둘째, 나이키의 지분을 조던과 공유한다. 셋째, 조던은 나이키 경영 및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다. 신인 루키에게는 물론 당시 NBA 선수에게도 전무후무했던 제안이었지만 조던은 한 번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던은 아디다스에게 나이키가 이런 제안을 해왔다. 이것보다 적어도 되니 비슷하게만 해주면 아디다스와 계약을 하겠다고 전달하지만 아디다스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조던은 나이키와 계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포빌트라는 브랜드가 조던에게 나이키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제안했으나 조던은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계약에 있어 나이키도 조던에 대한 투자를 100%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이키는 계약 시 조던의 이름을 붙인 신발이 3년 내 4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못 올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어느 정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나이키는 계약 후 에어 조던 라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첫 작품이 완성되지 못한 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조던은 에어쉽 모델에 시카고 불스의 컬러 검정, 빨강을 칠하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NBA는 당시 농구화에 하얀색이 보이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조던이 이를 위반하자 농구화 착용 금지와 함께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를 활용하여 NBA에서는 금지했지만 여러분들은 괜찮으니 신어라 라는 광고를 만들며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어조던 밴드로 불리는 에어조던 1을 발매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이키가 계약 당시 예상한 수치는 에어조던 출시를 기점으로 4년 후 300만 달러의 매출을 얻는 것이었는데 에어조던 발매 후 2달 만에 7천만 달러, 1년 만에 1억 2,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활약으로 증명해낸 조던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루키에게 투자했던 나이키. 서로의 선택이 조던과 나이키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포츠에 숨겨진 모든 이야기, 포츠세이와 함께하세요.